의료 능력이 뛰어난 분들의 의료를 국가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법으로 원천적으로 막으니까 정말 이상적인 힐링과 관광의 명소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고 글로벌 헬스케어 선도 기업으로 세계 최고의 훌륭한 의사들을 양성하는 대학을 설립해서 통합의료인 양성을 위한 사관학교를 만들겠다. 이 선생 매우 뛰어나고 효능 효과가 확실하지만 그 효과의 기전이 뭐냐? 창업을 한다면 뭔가 세상에 기여를 해야죠.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지. 사람이 돈을 쫓아가면 돈은 자꾸 더 달아난다.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고 행복을 주고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회장님, 사실 대단히 바쁘시고 제조업체 대표 또 매월 월간지 이것도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는 그 월간지에 총괄 책임을 맡고 계시고 직접 글도 쓰신다 말씀이죠. 그렇죠. 뭐 5, 60만 원 쓰는데. 네, 네. 그러면 사실은 대학에서 후진 양성 이건 못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대학 교수로도 계속 겸직해서 하고 계신데 그건 어떤 연유인가요? 그때 이제 광주대학교에서 그 총장님으로부터 우리 대학에 그 겸임교수를 좀 맡아달라 이래가지고 대체의학과에 겸임교수를 했는데 제도가 바뀌어서 이 좋은 제도가 나왔으니까 아예 전임으로 좀 와서 하세요.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2012년부터는 대체의학과 전임 교수를 했는데 그때 하려고 제가 이제 원했던 바가 뭐냐 하면 본래는 인산의학을 교육하는 또 그런 걸 공부한 사람을 양성하는 이제 그런 대학을 설립해서 이렇게 운영해서 그런 아주 훌륭한 세계적으로 훌륭한 의사들을 많이 배출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훌륭한 의사라고 하면 양한방 자연의학 통합 의료를 이제 지향하는 통합의학. 그래서 양방 쪽의 장점도 있지만 또 한방 쪽의 장점도 있지 않습니까? 또 자연의학에 더 강한 장점이 있는 게 있고 해서 그런 세계적으로 장점이 어떤 의학의 장점을 이렇게 다 종합하고 통합해서 그래서 이제 사람 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훌륭한 의사를 양성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선 그에 앞서서 뭐 광주대학에서 대체의학과가 생겼고 뒤에는 뭐 생명건강과학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은 그래서 우선 전 단계로 그런 학생들을 직접 교육하고 지도해서 그들이 이제 훌륭한 의학 철학과 또 훌륭한 방약을 일단 공부하면 그러면 뭐 이것도 인산 선생의 의술을 펴는 일환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이제 대학 교수를 그때 한동안 겸직해서 했고 지금은 이제 도저히 뭐 소화할 시간이 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요새는 개건 교수로 비교적 덜 참여하는 시간에 이제 덜 쫓기는 이제 그런 포지션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대한 꿈이 따로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통합의학을 하는 별도의 대학을 설립할 계획이 있으신데 그렇죠. 정합의과 우선 현 제도의 틀 내에서 그렇죠. 교진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수직을 쭉 해오신 거네요. 그렇죠. 네. 회장님, 2000년에는 정부로부터 벤처기업 지정을 받으시고 또 이어서 370명의 주주분들을 모시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건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업을 상장시키려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해야 될 것도 많고 비용도 추가 많이 들어서 일단 첫 단계로 이 공모증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라호텔에서 이제 설명회를 열고 동참한 분들이 370여 명이 자기들 출자를 해서 어느 단계로 좀 이렇게 많이 참여가 되니까 기업 규모가 약간 커졌고요. 그 뒤에 지속적으로 이 상장을 위한 모든 요건을 갖춰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참 하나하나도 문제가 되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2015년에 코넥스에 일단 상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 준비해서 2018년, 3년 뒤에 9월에
마침내 이제 코스닥 그 증권 시장에 상장을 해서 지금 뭐 주가가 그냥 그런 대로 잘 가고 있죠. 네. 그런데 그때 370명의 그 고객들은 인산가의 아주 뭐 특공대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단계별로 공모를 하신 셈이네요. 주주들 구성. 그러면 그 2000년 8월에 좀 최초의 어떤 그 주주들이랄까요? 그 창업자를 제외한 그 370명 그 주주 구성은 주로 어떤 분들이 우리 회사의 애정이 지배하고 아, 이 주겸을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고 잘 쓰고 그래서 이분들은 인상가가 좀 더 이 잘 발전하고 성장하면 좋겠다라는 애정과 관심이 아주 높은 분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니까 뭐 그냥 아끼지 않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 동참을 하게 된 것이죠. 예, 그야말로 인산가를 모르는 분들이 아니라 아니고 이제 잘 알고 잘 아는 분들이 아주 애정과 관심 애정과 관심 있는 고객분들이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회장님, 기업 경영하시면서 각종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제 뭐 연도별로 뭐 그런 일이 자주 있는데 이 방송에서 그 소금이 이 뭐 만병통치약인가 독인가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통해 가지고 소금은 소금이지 그것하고 달라지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주겸 산업에 종사하는 여러 회사들이 정말 뿌리부터 흔들리는 휘청거리는 때가 있었고요. 그럼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주겸 산업에는 아주 치명적인 치명적인 방송이었네요. 거죠. 그 실제로 몇 개의 기업이 또 도산을 했고요. 그게 언제쯤이었습니까? 그건 1993년이고 아이고, 네. 그 다음에 또 한 9년 뒤에 2002년에 식약청에 그 다이옥신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 이제 사건이 이제 식약청에 의해서 이렇게 또 발생했는데 식약청에서 그 2002년 8월에 이 돌린 보도 자료가 이제 모든 언론기관에 돌린 보도 자료인데 주겸 구운 소금 속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 다량 검출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치명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치명적이죠. 예. 왜냐하면 국가기관이 모든 매스컴에 해가지고 매스컴이 일제히 보도를 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발암 물질이 잔뜩 들어있는 그게 주겸이다. 그걸 비싼 돈 주고 사 먹었다. 얼마나 그 속이 상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엄청들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했는데 제가 그때 주겸조합 이사장을 하기 때문에 포항공대 그 연구팀들 또 서울대 연구팀들 이런 분들하고 쭉 해서 그렇지 않고 정반대라고 하는 사실을 매스컴을 통해서 또 보도를 했습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약 한 달쯤 뒤에 이제 반전이 됐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도 다이옥신 문제를 식품에 적용시키면 전 세계에서 먹을 식품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이옥신 문제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그것을 이제 규제하는 이제 그런데 하는 것이 다이옥신이지 식품은 어느 식품에도 다이옥신이 그 안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뭐 심지어 쌀이고 뭐 저기 생선이고 또 육고기고 하네. 그래서 식품 문제에 있어서 다이옥신은 그 적용시킨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 알게 됐고 또 주겸에 한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 천일염에 원래 있던 다이옥신이 주겸을 굽는 과정에서 98%가 제거됩니다. 아, 주겸 제조 과정에서요. 예. 그러니까 열을 하니까 다이옥신이 네. 열에 약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이옥신은 섭씨 400도 전후에서 생성되고 섭씨 800도가 넘으면 다 비산됩니다. 그런데 주겸에 다이옥신이 굽는 과정에서 많이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서 그게 이제 다 그때 아니라는 게 이제 다 밝혀지고 어떻게 보면 정부가 잘못 보도한 것을 제대로 바로잡아서 전화위복이 되는 계기가 되었겠네. 민족의술, 전통의술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도 들었는데요. 어떤 협회도 만드시고 거기에는 현역 판사도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인산 선생의 신약이라는 책이 나와서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그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했던 판사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울산지법 부장판사 황종국 판사인데 네. 그가 그동안 경험과 자기가 이렇게 만나본 사람들 이야기를 쭉 해서 책을 3권 조술했는데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그래서 1, 2, 3권을 냈는데 거기에는 인사 선생 얘기도 있고 김남수 선생 얘기도 있고 또 정병두 선생 그 이야기도 소개가 되고 그래서 그 뭐 제도권에 있든 아니든 간에 의료 능력이 뛰어난 분들의 의료를 국가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국가가 법으로 원천적으로 막으니까 이거 법 개정 노력이라든지 이런 시민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그 이야기가 대두돼서 그때 뜻있는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이 3천 명이 저 부산 이사벨 고등학교에 모여서 이 발족한 것이 민중의술 살리기 부산, 울산, 경남 연합입니다. 그때 그러면 초대 회장을 누구로 할 것인가? 황정국 판사는 현직 판사니까 그 고문으로 해야 되고 그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허준 선생의 10대 손도 있고 누구도 있고 또 건강기능식품을 아주 잘하는 분도 있고 최종 갑론을박 하다가 그 창립대회 하는 날 부랴부랴 저를 회장으로 해서 민중의술 살리기 부산, 울산, 경남연합 초대 회장을 제가 하고 네. 그 뒤에 이제 동아대학의 그 체육학과 교수 정상현 교수가 2대 회장을 하시고 또 3대 회장은 울산의 국회의원을 지내신 이규정 선생께서 이제 또 회장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민중의술 살리기 운동을 그때 황정국 판사 그 고문으로 이렇게 모시고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단체는 지금 전통인술 보존회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당시 그 황종국 판사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 본인이 직접 그런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직접 이제 체험한 것도 많고 그리고 또 그때 직접 이제 인사 선생도 찾아뵀었어요. 네. 근데 보니까 네. 그 판사라고 하니까 인사 선생께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 왜 그러나 봤더니 하도 뭐 판사 검사 뭐 법조계 이런 데서 뭐 의료관계법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그런 것을 합리적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법조문에 근거해서 처벌만 하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모자란 판사가 그렇게 생각이 모자란 사람이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 황 판사께서는 그걸 고깝게 듣지 않으시고 야 인사 선생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 이상한 그 법조계 인사들이 법조문에 근거해서 괴롭히고 그랬으면 저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때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김해인가 어디서 이 침을 놔줬는데 그 인근의 한의사가 그걸 고발을 해서 불법 의료 행위로 고발하니까 그때 그렇게 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근데 구속영장이 대부분 다 발부됩니다. 근데 창원지법에 계시던 황정국 판사께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 명언을 남기셨는데 병자를 고치는 게 의사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의사의 전부라고 할 수가 없다. 또 이분이 침을 놔줘서 누구한테 피해를 끼쳤냐 하면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는데 왜 이렇게 처벌을 강도 높게 이렇게 원천적으로 세게 하냐. 이래서 그냥 재판받도록 하고 불구속으로 이제 구속영장을 기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병자를 고치는 게 의사라고 하는 당연한 얘기인데 그 명언을 그때 남기고 그 움직임들이 있어서 민중의술 살리기 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러나 워낙 이 법과 제도의 벽이 두터우니까 별로 뭐 이제 진전을 이룬 일은 없고 이런 데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는 정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인산가 역시 코로나 사태를 겪고 오셨는데요. 보통은 이제 특히 제조업이라고 하면 코로나 사태 아주 직격탄을 맞고 물론 이제 여행업이나 항공업 타격을 입었습니다만 식품 제조업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는데 인산가 코스닥 상장 이후에 매출의 변화랄까 코로나 사태에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뭐 업종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매출이 줄고 이제 또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이런 상황에서 인산가는 이 매출이 줄거나 그런 일은 없고 이 성장을 하는데 예년에 성장하던 그 정도보다 약간 더한 그런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도 2020년 매출이 약
전년도에 비해서 한 30, 내지 40% 정도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처음으로 이 회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300억을 돌파해서 이제 305억의 매출을 달성하고요. 이제 순이익도 뭐 한 37억 정도 이렇게 나고, 그래서 이 아마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더 큰 성장이 있을 텐데, 이제 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퇴하지 않고 이 성장을 이루었고, 또 이 2021년 금년에도 이 대략 350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상가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이제 많은 다른 분야하고 콜라보를 많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주겸 참 명란젓 이런 것은 이 홈쇼핑에서도 뭐 1시간도 안 돼서 다 완판되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소위 가정 간편식이죠. 이제 그런 데까지 진출하고, 또 많은 이제 어떤 식품들과 콜라보를 하고, 또 어제는 이유식 회사와 주겸으로 이유식에 주겸을 첨가하는 그런 또 MOU를 맺고 했습니다만, 이제 이런 다양한 채널로 이 성장을 도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크게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이제 정말 특단의 이제 그 대책을 세워서 계획을 세운 것이 그 인산 주겸 이 항노화 지역 특화 농공단지입니다. 항노화 지역 특화 농공단지. 지역 특화 농공단지. 그 농공단지는 농공상 복합 융합 창조 혁신 농공단지라고 부르는. 그래서 특별법에 의해서 이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농공단지를 만들고, 거기서 농공상 복합 융합의 모든 비즈니스를 다 할 수 있게 한 대단히 이제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농공단지 관련 법인데, 그래서 그 승인 절차를 한 3년에 걸쳐서 받고요. 2019년 12월 19일부터 이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해서 지금 2021년 이제 10월 그 하순 현재 시점에서 이 공정이 약 86% 이제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연말 안에 이 토목공사는 다 끝나고요. 내년 초부터는 이 주겸 공장하고 공장 건축 공사가 시작되고, 호텔 앤 리조트, 또 문화 공연 시설, 또 힐링 시설 이런 것들은 그 이듬해에, 그러니까 2023년, 2024년까지 단계별로 모조리 다 거기다 시설을 집적해서, 그래서 정말 이 농공단지 중에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말 이상적인 힐링과 관광의 명소를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것을 만드는 뜻은 글로벌 헬스케어 선도 기업으로 완벽하게 비상하기 위한 이제 그런 이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죠. 이 토대를 또 기반으로 해서 세계 최고의 훌륭한 의사들을 양성하는 대학을 설립해서 인산의학 종합대학을 설립해가지고 후학 양성을 해서 세계 최고의 명의들, 서양의학, 동양의학, 또 자연의학, 티벳의학 이런까지 포함해서 세계의학의 장점을 한 군데 모아서 모조리 다 공부를 해서 또 실습을 하고 해서 정말 세계에서 병을 제일 잘 고치는 훌륭한 의사들, 또 부작용은 적고 효과는 높은 그런 의료를 하는 이 훌륭한 의사들을 양성하는 소위 이 통합의료인 양성을 위한 사관학교를 만들겠다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프랑스의 국립 파스테르 연구소, 그거보다 훨씬 기능이나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난 인산의학 종합연구소를 이제 설립해 그 연구 실험을 통해서 뭐 인산생 이론과 방약이 매우 뛰어나고 효능 효과가 확실하지만 그 효과의 기전이 뭐냐, 어떤 그 물질의 어떤 작용, 또 어떤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이런 작용들이 나타나는지 실제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다 해서 전 세계인들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그 연구소가 중심이 돼서 이제 해나갈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또 이 농공단지라고 하면 그냥 공장이고 뭐 딱딱하니까 문화 공연 시설을 해서 수시로 저 BTS도 와서 공연하고 또 싸이도 와서 공연하고 이러면서 음악으로도 힐링하고 우리 자연으로도 힐링하고 하는 이제 그런 꿈의 이 농공단지 꿈의 힐링 타운을 만들어서 워렌 버핏 죽기 전에 좀 꼭 이제 초청해서 한 달간 또 좀 재충전하고 가고 또 빌 게이츠도 그 스티브 잡스 전철을 밟지 말고 빨리 와서 여기서 힐링도 하고 뭐 주경 목욕도 하고 또 주경 커피도 마시고 이러면서 이 힐링 재충전을 한 뒤에 적어도 120세 이상 살 수 있는 기반을 다져서 가라고 이제 할 생각입니다. 그래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저기가 전초기지고 세계 최고의 힐링 타운을 이제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이제 그래서 정말 인상가가 이 글로벌 헬스케어 최고 앞에 선 선도기업 중심센터로 육성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창업 1세대, 예. 창업 CEO로서 인생의 대선배이신 그렇죠. 연세가 좀 되시기도 했거든요. 예. 창업을 하려는 이 세상의 창업 후배들에게 조언을 예. 이건 좀 해봐라, 또 저런 건 좀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있을까요?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그것을 즐기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됩니다. 우선은 첫째 뭘 창업을 하려고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잘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러고도 이 다음 단계는 세상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일. 그러니까 창업 중에 제일 나쁜 그 생각이 이거 하면 대박 나겠는데, 이거 하면 돈 좀 벌겠는데, 이거 해야 내가 이 좀 해서 떵떵거리고 뭐 벤츠도 타고 좀 뭐 그 떵떵거리고 살 텐데 이런 동기에서 뭐 하고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이렇게 하면 빨리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그게 길게 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돈 많이 벌었다 해도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그런 사람들 존재가 또 저 사람 돈이 많다 해서 누가 뭐 존경하고 따르고 또 뭐 평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창업을 한다면 뭔가 세상에 기여를 해야죠. 삶의 질을 향상한다든지 편의성을 높인다든지 또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서 스티브 잡스처럼 뭐 스마트폰을 또 전 세계 사람들 손에 쥐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세상에 필요한 일, 중요한 일 이런 것을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일도 성취감을 갖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돈도 벌린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지 사람이 돈을 쫓아가면 피곤만 하고 돈은 자꾸 더 달아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참 그 창업자들이 꼭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돈벌이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면 그것은 이제 동기가 이렇게 썩 훌륭한 것도 아니지만 또 그런 흉내를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을 그렇게 먹어야지. 또 그런 마음가짐으로 자기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뭔가 기여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 그건 훌륭한 기업인이죠. 저희가 바로 그 코스닥 증권시장에 상장 하려고 계속 애를 쓴 이유도 그렇게 하면 투명 경영을 하지 말래도 저절로 하게 됩니다. 전부 공시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렇죠. 2중 3중으로 저기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이 절대 뭐 부정, 비리 이런 거 안 저지르고 열심히 해서 하다 보니까 돈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또 많은 거죠. 일 잘한 걸로 보람을 느끼고 하면 되는데. 근데 돈에 집착하고 돈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영리 추구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소위 공공사업의 최고라고 하는 공공의료도 저게 이제 그 어떤 상업의료로 되니까 상업이 없을 수는 없지만 지나친 상업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의료의 본질을 호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보호자가 뭐 이게 안 한다고 이게 입원 안 시켜서 그 굉장히 위험한 일을 겪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의료는 무조건 사람 병을 고치고 위기에 처한 사람을 상처를 치료하고 하는 게 할 일이지, 돈 내고 이거 절차 안 밟았다고 그걸 이제 119 구조대가 가서도 이제 잘 안 받고 딴 병원 가라고 하고 이제 이런단 말이죠. 그거는 의료의 지나친 상업화가 그 공공에서 좀 감시하고 좀 억제하고 이게 좀 잘 안 돼서 그렇다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뭐 공공적인 공익 사업만 뭐 하자는 뜻은 아닌데, 최소한 자기가 그 지나친 영리 추구, 지나친 상업주의 이런 것을 그 배제하고, 요새는 ESG 경영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도덕 경영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도덕 경영. 예. 네. 이 상도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도덕 윤리 시간에 있는 도덕 교과서만뿐만 아니라 상도덕도 있고 정치에도 도덕이 있습니다. 근데 정치의 도덕을 외면하니까 저기 뭐 정치가 이렇게 지탄도 받고 좋은 얘기 못 듣는 이유가, 정치가 의리와 도덕으로 딱 이제 잘 되면 그렇지 않을 텐데, 정치도 그러면 이렇게 지탄을 받는데, 소위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어떤 이 도덕 경영을 하지 않으면 그는 결코 사회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뭐 일부터서 뭐 얻어먹고 사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창업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런 기업가 정신에서, 투철한 기업가 정신으로 이 정말 세상에 내가 뭘 하고 또 뭔 기여를 해서 또 뭔 좋은 걸 발명해서 산업화 해가지고 해서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이 궤도에 올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이로움을 주고 행복을 주고,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네. 상당히 감명 깊습니다. 예, 회장님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